그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등기 무슨 요건이에요? 요요건. 자, 등기 유효건과 관련돼서는 어때요? 가중치, 랭킹 몇 위에 들어가요? 7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등기 유효건. 이거는 뭐예요? 별표가 5개죠. 자, 등기 유효건과 관련돼서 그 옆에 이렇게 틀을 잡아놔요. 자, 이렇게 이제 자, 형식적 유효건과 뭐가 있어요? 실체적 유효건. 자, 합치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각하죠. 각하가 뭐예요? 거부죠. 거부. 자,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몇 가지?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자,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호예요? 1호. 1호가 뭐예요? 가나리 반.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그러면 요 1호와 2호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게 당연무효죠.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되면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원래는 합치되고 합치되지 않으면 각하해야 돼요? 각하해야죠. 근데 우리 판례는 완화해 주는 게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완화. 자, 4개 하면 아주 들어보는 게 나와요.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돼, 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냥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 있냐? 아, 등기 유효권 파트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등기 유효권은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이 있다. 합치를 가져야 등기는 유효하다. 만약에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각하사유가 된다. 부동산 등기법 29조 몇 가지? 11가지. 그러면 1호가 무슨 위반? 가나리 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두 개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자, 우리 판례가 완화해 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중치를 본다면 봐봐요. 여기 이제 뭐예요? 별표가 3개짜리고 요 2호와 관련돼서는 별표가 몇 개예요? 5개짜리죠. 랭킹 1위가 바로 이거죠.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를 하게 되면 몇 호로 가까이? 2호가 만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 무효는 등기법에서 몇 개? 2개.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또 달나라로 갔어요. 자, 몇 개예요? 11개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몇 개? 2개. 상대적 무효 9개.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가 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결혼말을 차근차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형식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제 살을 붙여보죠. 형식은 뭐예요? 이거는 절차.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유효하기위해서는 형식적 유효권과 뭐예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 뭘 가져와야 돼? 합치.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합치를 가져오자면 무슨 사유가 된다? 각하사유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지워볼게요. 이제 다 적었으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제 봐봐요. 등기 유효권 딱 들었다. 등기 유효권을 딱 들었다. 그러면 형식적 유효권과 뭐예요? 실체적 유효권, 합치. 합치해야 등기가 유효하죠.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무슨 사유? 각하. 각하는 몇 조? 29조. 몇 호? 11가지. 1호는 가나리 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 우리 판례는 완화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완화. 중간생략등기, 모두생략등기, 언익행위, 무효등기, 유효.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형식적 유효권, 그러니까 형식 동그라미. 형식은 뭐예요? 절차죠. 그러면 거기 실질적 유효권은 뭐예요? 내용이죠.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 등기와 부동산 표시가 일치할 것. 등기와 물건행위가 일치할 것. 그래서 1번과 2번에 이제 좀 부연 설명이 돼야 되겠네요. 자, 질적 불합치. 그러면 질적 불합치가 뭐냐? 그러면 자, 질적 불합치는 여기 봐봐요. 자, 갑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을로 등기했어요. 갑과 을은 같아해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다 써놔요. 언제나 무효네. 자,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적 불합치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양적 불합치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좀 우리가 정리해 보죠. 양적 불합치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자, 등기되는 양하고 물건행위 비교를 한번 해보죠. 하나는 뭐예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등기된 양. 하나는 물건행위가 적죠. 하나는 뭐가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고 등기된 양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봐봐요. 자, 물건행위를 뭐라고 배웠죠? 처분행위라 배웠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된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요 일부죠.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됐죠.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돼. 일부가 자,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후발적으로 잘못됐어요? 그걸 이제 따지는 게 중요하죠. 봐봐요. 다시 이제 봅니다. 자, 물건행위가 이만큼이고 등기된 양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됐어? 적게 됐어? 많이. 그러면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니까 요거는 무슨 등기로 처리되죠? 경정 등기로 처리됩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행위 봐봐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죠. 그러면 일부가 등기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일부가 뭐면 싸잡아 무효다. 뭐예요?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죠. A적으로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 이 한도 내에서는 어디 한도 내에서?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유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틀을 잡아줬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죠. 저희가 요 지문이 나왔다 그럼 봐봐요. 자, 여기가 이제 등기된 양이다. 그럼 물건행위를 그려봐야죠. 자,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싸잡아 무효다. 몇 조로?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지문이 나와요?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유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해 보죠. 자,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유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봐봐. 그럼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활용을 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봐봐요. 자, 지상권을 설정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자, 경정 등기에 의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2.5점짜리죠. 읽어봐요. 경정 등기죠. 1번 원시적 후발적.
무슨 성이 유보돼야 돼? 동일성. 그러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경정등기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뭐가 되니까? 무효. 이걸 확인하는 게,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가서 열심히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 뭐예요? 질적 불합치 틀을 잡아요.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맞죠?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그럼 저희가 문제를, 그러면 딴하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하나 출제해놨어요.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 이제, 자, 부동산 일부를 매수한 경우에 부동산 전부가 이전 등기가 전부가 이전 등기된 경우, 등기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림 한번 보러봐요. 한번 읽어봐요. 일부를 매수하자. 물건행위가 이만큼이잖아. 그럼 등기된 양이 요만큼이잖아. 그러면 봐봐요. 그럼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는 유효할 수 있죠. 그럼 등기 처리는 경정등기에 의한다. 이게 정답이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무슨 행위죠? 일부가 물건행위잖아. 그럼 등기된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요거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등기 처리는 경정등기에 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불합치와 관련된 문제예요? 양적 불합치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제가 1번에다가 뭐를 갖다 놨어요? 무효다. 2번은 뭐라고 써놨을까요? 자, 경정등기에 의한다. 정답은 경정등기에 의한다. 경정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이 아니라 원시적. 뭐예요? 동일성.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뭐예요? 양적 불합치한 문제라고. 벌써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봐요. 갑이 부동산 일부를 매수한 경우, 야, 이게 물건행위구나. 부동산 전부가 이전 등기됐대. 그럼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죠. 그럼 어디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그럼 등기 처리는 무슨 등기로 처리돼요? 경정 등기로. 그게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 나왔어요. 그럼 완화와 관련돼서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쓰지 마시고 자, 틀이 잡혔는지 한번 봐봐요. 자, 요약집을 자꾸 쓰게 되면 뭐가 돼요? 기본서가 돼버려요. 기본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수없이 했으니까 자,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봐야죠. 두 가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미 등기가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자, 그러면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를 나눠봐야 돼. 또 여기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유효다, 그죠? 유효다. 걸렸다, 그러면 처벌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죠? 등기를 청구했대요. 청구한 경우는 뭐예요? 원칙이 뭘까요? 무효죠. 원칙은 무효가 되죠. A적으로 우리 판례는 완화해지고 있죠. 무슨 합의? 사법상 합의. 사법상 합의에 대해서 요 합의까지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등기 처리 문제들이 달라지겠죠. A, B, C.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합의가 있었어요. 그럼 C는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등기 직접 청구.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합의가 있고 합의가 단절됐다. 이때는 대의 청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토지거래허가고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랑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무효가 되죠. 이때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써먹었던 거 사법상 합의가 뭐예요? 예, 실체관계야, 실체관계. 자,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란 그 이유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단서규정, 효력규정. 단서규정. 이거는
효력 규정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 생략 등기 이 틀이 잡혀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제일 먼저 잡을 거는 등기가 끝난 사항인지 등기를 청구한 사항인지를 나눠봐야 돼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미 끝났다. 그럼 등기는 유예형. 등기를 청구한 거는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 그러면 합의가 있다.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사례 문제가 나요. 가벌 병정만 넣으면 사례 문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자기가 관전 포인트는 중간 생략 등기는 요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쓰지도 말고요. 자꾸 생각해. 그럼 인지를 해요. 몸에서 느껴.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미 끝났다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 합의가 있다.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통공.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그러면 거기 가서 자, 그러면 일반의 중간자의 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그 유효성 판례 및 학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나와있죠. 무슨 규정이? 효력 규정.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두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잘 봐봐요. 자, 모두 생략 등기. 앞에 뭐예요? 모두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해를 하셔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 근데 미등기 전매를 B가 했어요. 그럼 미등기, 아직 등기가 갖추지 않고 B가 C한테 팔아서 얘가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미 등기가 끝나서 안 끝났어? 끝났죠. 앞에가 모두 빠져서 안 빠져? 빠졌죠.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야. 근데 만약에 요식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등기관이 발견해서 등기 각하입니다. 근데 등기관이 간과하고 등기가 해버리면 그때는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 모두 빠졌어, 안 빠졌어요? 빠졌죠. 여기서 포인트는 미등기 부동산, 요게 포인트네.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이 직접 그 명의로 보존 등기한 경우 모두 생략 등기와 양단 상속재산은 등기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도 등기 유효성을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그럼 후자는 뭘까요? 후자는 요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이미 우리가 몇 번 들었던 거예요. 이제 써지 말고 또 한 번 봐봐요. 자, 얘가 여기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이죠. 근데 이건 이제 매매하기로 했는데 이전 등기를 완료를 못했어요. 잔금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A가 돌아가셔서 누가 있죠? A-가 뭐예요? 상속인이죠. 요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네. 상속인 등기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나? A-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등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일종의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인정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상속인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27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제도적 의의는 봐봐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상속인. 등기부상은 누구죠? A. 일체, 불일치. 그럼 각하해야 된다. 어때? X.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있어.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 그러면 지문을 딱 보면 야, 이게 상속인 등기구나. 이걸 우리가 따져주셔야 돼요. 그럼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모두 생략 등기.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번엔 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A가 뭐예요? 아버지야. 아버지. 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자, 아버지가 뭐예요? 살아생전 주려고 그래요. 뭘 줘야죠? 정여를 주고 싶죠. 읽어봐요. 정여는 등기 원인이야.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야. 그게 기초야, 기초. 그러니까 그러면 자, 정여는 등기 원인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들한테 주고 싶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은 뭐예요? 정여죠. 아버지가 똑똑하셔. 그래서 이제 매매하자. 그렇죠? 매매죠.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예요? 읽어봐요.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정여도 뭐예요? 소유권 이전. 매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정여.
매매. 그럼 매매 뒤에 정의를 감췄어요, 안 감췄어요? 감췄죠. 그래서 무슨 행위? 은닉행위가 돼. 근데 요 집은 어차피 누구 집으로 가요? 아들. 그럼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관계.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랑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걸렸다. 증여세만 추징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한번 보죠. 권리 변동 과정이 불부합. 즉 무슨 행위? 은닉행위. 자, 등기 권인이 전여인데도 매매를 언유로 하여 행한 이전 등기일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유하다고 보는 것이 뭐예요? 통설. 그렇죠? 그럼 은닉행위는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이겨요. 지속성이 있는 사람. 그건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자기가 뭐 결과론적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떨어졌다 그러면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해와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틀을 내어줘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은닉행위는 무슨 행? 은닉행위는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마무리 이제 설명이 되네요. 자, 무효 등기 유용이야. 자, 한번 무효는 뭐예요? 영원한 무효야. 그렇죠? 무효야. 근데 무효는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죠? 그러니까 무효는 왜 아까워요? 무효는 아깝다며요. 그럼 왜 아까워요? 그랬더니 기껏 해놨으니까.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일반인이 이야기하는 거야, 일반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작년 합격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무효는 왜 아까우냐? 그러면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러면 성립요건 갖췄으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그러니까 무효행위, 재생이 나오는 거야, 무효.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봐요. 무효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럼 한번 써먹어 보자. 그래서 등기법에는 무효 등기 유형이 나오는 거야. 민법에서는 뭐가 나와요? 무효행위의 재생이 나오는 거고, 재생. 그러면 재생 그러면 틀이 벌써 3개가 잡혀 있어.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 이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틀이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우니까 한번 써먹어 보죠. 그러면 이제 결론 한번 봐봐요. 그러면 A가 집이 있다. 이제 기초공사가 됐으니까 A가 집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전부 불탔다. 멸실 등기. 그렇죠? 그럼 불탄 자리에다 뭐 노란 집을 하나 줬어. 그러면 자, 흰 집하고 노란 집은 같아,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흰집 표제부를 노란집 표제부로 써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제3자가 있든 없든 그거는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왜 아까운지 한번 봐봐요. 자, 이거 비롯해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자, 읽어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나 봐. 그럼 은행한테 가서 1억을 갚았어. 1억을 갚았으면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은 소멸하니까. 근데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았어요. 말소되지 않았어.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일단 뭐예요? 무효네요. 무효네요. 일단은 말소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 갑자기 사업이 급변하게 돌변했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부탁합니다. 은행아,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 말소하지 않았지. 그 무효등기를 써먹어 줄 수 있니? 그래서 유형.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투자로 원칙은 뭘까요? 권리죠. 그러면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제3자가 있다면 피해볼 수 있거든. 그럼 제3자가 없어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사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등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등기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업무 범위가 축소가 되니까. 그러면 처남도 좋고 매부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읽어봐요. 무효등기, 유형. 그러면 자기가 무효등기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자기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틀을 마련해 놔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거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용할 수가 없죠. 제3자가 있든 없든. 근데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때는 뭐야?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럼 제3자가 무슨 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 그럼 가볼까요? 무효등기 유형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신축 건물에 관한 표제 무효등기 유형, 즉 부재부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불인정이 되네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묶어봐요. 이거는 뭐예요? 권리의 등기죠. 권리의 등기라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틀을 마련해놓고 그 밑에 뭐 쓰지 말고 이제 그 밑에는 자기가 이해를 하면서 접근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휴여권은 그러면 우리가 매년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등기휴여권 그러면 큰 틀이 마련해줘야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형식적 휴여권과 뭐가 있다? 실체적 휴여권. 그러면 형식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건에 뭐를 가져와야 돼? 합치를 가져오자면 각하 사유는 몇 조? 29조. 몇 가지? 11가지. 1호는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야. 그러면 요 틀이 마련되어 있으면 봐봐요. 요 지문이 맞나 봐봐요. 자, 간할 위반 시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X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오라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에 벌써 18회 때 2.5점짜리야. 다음 중 틀린 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틀을 마련했으니까 간할 위반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신청. 그럼 간할 위반은 무슨 무효가 돼? 절대적 무효. 실체관계가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그 등기는 언제나 뭐가 돼? 무효가 된다. 틀을 잡아놓은 사람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가 완화해주고 있죠. 완화해주는 게 단속 규정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또 하나는 은닉행위, 무효 등기, 이용. 판례는 뭐 해주고 있다? 완화해주고 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공부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쓰지 않더라도 봐봐요. 복습할 때 중간 생략 등기, 등기가 이미 된 경우,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가 이미 끝나면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예적으로 사법상 합의, 그 합의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 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딱 떠오르면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거. 거기에다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되죠? 갑을 병정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법 처음으로 가봐요. 처음. 자, 처음에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금 배운 데까지 장수를 한번 세워봐요. 몇 장이에요? 5장이죠. 거기에서 8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8문제. 틀을 잡아놔야 되는 거야. 틀. 그게 등기법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그거는 완전 머리에 뭐예요? 머리에서 막 적각 반응이 나와야 돼. 적각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등기법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써먹기만 해주면 되거든. 써먹겨주기만 하면 되거든. 여기까지가 진단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힘든 거예요. 민법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거고 이게 바로 등기법 총칙. 어디에 나오는 거죠? 바로 물권법 총칙 등기 파트에서 나오는 거야. 물권법 몇 문제가 나와요? 14문제가 나오죠. 14문제 중에 4문제가 뭐냐? 바로 등기 파트야. 등기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돼 있으면 우리가 뭐 8문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완전히 윤곽을 잡아놔야 된다고. 거기까지가 안 되니까 등기법이 힘든 거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써먹어 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써먹어 보고 주자고요. 이제 진도 다 끝났어요.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가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렇죠? 기록. 자, 그러면 써먹어 봅시다. 왜 기록이? 이미 다 불었잖아. 전산 등기 보니까. 과거에는 기재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기록이 되는 거네. 기록. 무슨 등기 보니까? 전산 등기 보니까. 자, 등기부는 그러면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 갖고, 얼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여기 갖고,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면 갖고는 소유권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죠.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여기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호설, 이변, 처서, 보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설정은 서역과 이해의 권리를 쓰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민법 등기법 총칙에서 그걸 모르면 이제 또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집에 가셔서 그거는 완전 페이지 몇째 줄 끝까지 나와야 돼. 지금 뭡니까? 이렇게 봐보면 알아요. 우리 벌써 책을 보면 알아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책이 지금 너덜너덜해 요약집이. 지금 보니까 깨끗하네요. 깨끗하네. 자, 저기는 세법 한 번도 안 나왔네. 세법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는 그래도 세법은 또 수업 참석하네요. 여기도 세법 2번인가 나왔네요. 세상에. 여기는 세법 딱 한 번 나왔네요. 저기 딱 보면 알아요. 책 자체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지금 학경한 사람은 지금 요약집에 너덜너덜해. 거기에다가 너덜너덜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까지 붙이고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딴 학원은, 여기는 토요일이니까 그렇지만, 딴 학원은 제가 매우 두 군데는 제가 예약직 검사를 해요. 그랬더니 너덜너덜한가 봤더니 형님들이 막 구겨가지고 와요. 막 구겨가지고 온다고. 진짜 너덜너덜해야 돼요. 여기 코피도 나와 있어야 되고, 땀도 있어야 되고, 커피 마시다 커피도 쏟아야 되고, 그 정도가 돼야 학교 가는 사람은 공통점 한번 가봐요. 진짜 그 정도가 돼야 돼. 그 정도로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뭐 배워야 돼? 잠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건 설비들이죠.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오지도 않아, 사실. 등기소 안 나와요. 등기관도 거진 출제가 안 됩니다. 나오는 것은 등기부죠. 등기부가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1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소.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 그럼 매출 이제 줄 한번 꺼내봅시다. 자, 책판에 뭐가 나와요? 관할 등기소. 거기 첫 줄에 부동산 소재지라고 줄 딱 꺼내봐요. 부동산 소재지. 찾았어요? 부동산 소재지. 그러면 관할 위반의 등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관할 위반은 뭐예요? 읽어봐요. 두 번째, 실행되면 무슨 무효가 된다? 당연 무효,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서 봐봐요. 배운 거 써먹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이제. 자, 구로구가 있고 안양시가 있어요.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줘서 어디에다 등기해야 돼? 그러고, 그럼 부동산 소재지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B가 안양시에다 집을 줬어요. 어디에다 등기해야 돼? 안양시. 근데 빌려먹을,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 이런 애들. 우리가 안양시와 구로구시에 적경지역에다 집을 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무슨 등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중복 등기가 될 가능성이 커져. 그러면 이제 정의하죠. 그럼 안양시는 어딜까요? 자, 지방법원. 요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에요. 그러면 랭킹이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높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체급이 얘가 높잖아요. 체급이 얘가 높으면 유리하면 구로구, 불리하면 안양시로 떠맡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체급이 얘가 높은 거에서 한 단계 높은 사람이 관할을 지정하는 거야. 누가 지정할까요? 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해. 만약에 체급이 같다. 만약에 자, 지방법원 체급이 같아요. 그러면 지방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면 돼. 만약에 여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고 여기가 고등법원이야. 그러면 체급이 어디가 높아요? 고등법원. 그러면 한 체급 높은 사람,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줄 한번 꺼놓으면 되네. 자, 그러면 거기 의 부분에 가볼까요? 자, 의 부분에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 신청에 의해서 각 등소의 관할하는 읽어봐요. 무슨 법원장이? 상급법원장. 거기에다 줄 한번 딱 꺼놓고. 그러면 관할의 문제는 원칙, 부동산 소재지. A는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한다. 어때? X. 누가 지정해요? 상급법원장. 그거는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뭐예요? 2번 걸 실험선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격투기가 벌어졌는데 몇 초 만에 쓰러졌어요? 45초 만에. 45초 만에.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 뭐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절대 격투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얘는 돈 보고 나온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잔대.
훈련은 훈련인데 뭐예요? 여기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잔대. 밤을 하도 악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잠을 못 잤대. 그 전날에도 잠 한숨도 못 잤대. 그냥 수면제 먹으면서 잔대. 운동은 운동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체력이 돼. 그러니까 툭 건드리니까 뭐예요? 45초 만에 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잠자고 해야 돼. 잠자고 해야 돼. 잠 안 자면 이런 결론이 생겨요. 잠자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불면증에 걸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비판을 하니까 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잠도 자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예요? 양으로 공부해, 질로 공부해. 질로 공부해야 돼. 초창기는 양으로. 스님, 저는 아직 공부 안 됐어요. 양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지금 11월부터 꾸준히 한 사람은 양보다 질로 공부하는 거야, 질.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지금 양으로. 지금 양으로 공부하면 죽어요. 죽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초창기에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격투기 안 한다잖아. 그러면 뭐예요? 파이트머니 뭐예요? 외국에 가도 뭐 수없이 받는다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비판할 바에 한국 사람은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말이. 읽어봐요. 말이라고 그러면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된 거야. 무슨 표시라고 그래? 의사 표시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항상 불리하면 뭐예요? 뭐라고 툭하고 유리하면 뭐예요?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뭐예요? 바로 대법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한다? 상급법원장이. 자, 관할의 임.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대법원장이 관할의 인권자. 거기에다 줄쳐놔요. 관할의 인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이 한다라는 거. 그 정도 잡아두면 돼요. 자, 관할의 변경이 나오고요. 오른쪽 가봐요. 등기사무의 정직권자라는 게 나와. 정직. 자, 그러면 대법원장 줄쳐놔요. 대법원장이. 자, 등기사무의 정지는 대법원장이 정합니다. 저기 정직권자는 누가 정한다? 대법원장이. 근데 대법원장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자있는 등기부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것도 2호 사이로 가까이. 그러면 등기가 실행되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무효, 직감, 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그러면 등기소는 나올 게 없어. 이게 다야. 그냥 더 이하도 아니고 더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등기소. 그러면 등기소는 원칙 어디에요? 등기소는 원칙 어디에서요? 부동산 소재지. A적으로 누가 정한다? 상급법원장이. 자, 관할의 인권자는 누구죠? 대법원장. 정직권자도 대법원장. 그러면 관할의 위반은 몇 호 위반 사유죠? 1호. 1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감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관할의 인권자는 누구라고? 대법원장. 정직권자도 대법원장. 그러면 대법원장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죠? 각하에 몇 조 위반 사유로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가로 열고 29조 2호라고 써요.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등기소는 더 이상 없고요. 여기 한번 봐봐요. 누가 있죠? 등기관. 등기관은 그럼 몇 자예요? 세 자잖아. 그러면 등기관의 논점은 이런 거게 되겠죠. 자, 써봐요. 등기관의 지정권자. 지정권자를 확인해 놔야 되겠네. 지정권자. 등기관의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사람이다 보니까 뭐에 약해요? 정에 약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그래서 제한사유가 나오는 거야. 제한사유. 자, 제한사유가 나오죠. 제한사유가 뭐예요? 바로 제척사유가 되는 거야. 자, 배우자가 왔어. 손이 안으로 굽어, 밖으로 굽어. 안으로. 그러면 뭐예요? 배우자가 오면 잠시 빠져 있어라. 이게 무슨 사유야? 제척사유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공무원은 뭐예요? 공무원은 등기관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라는 거야. 공무원. 그러면 등기법에 배상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등기관도 없어. 마음만 잡고 세 개만 딱 정리해 두면 돼요.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제한 사유. 그 다음에 무슨 책임이다? 국가 배상 책임이라는 거. 그러면 거기서 줄 한 번만 닦아놓으면 돼. 의 부분에 가서. 거기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형광펜 닦아놓고. 그러면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름은 틀려요. 등기관은 누가 해준다? 읽어봐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야. 지금 등기관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 처리에 제한이 있죠. 업무 처리의 제한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자기, 배우자, 사촌. 사촌이 내가 오면 잠시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유다? 제한 사유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아요. 같죠. 그러면 배우자가 끝난 후에, 그러면 두 자로 원칙은 뭘까요? 이게 전처잖아, 전처. 그러면 재척, 이 말은 결론적으로 제한 사유는 현재도 포함되고 과거도 포함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니까 뭐 재정보증제도 나와 있고요. 법원 행정처장 줄 한번 딱 끊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뒷장이 없으니까 뭐 논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관의 지정권자 나왔고 이제 뭘 우리가 배워요? 자,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 등기부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일반 등기부 배웠던 거 한번 봐봐요. 무슨 등기부? 토지와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원화 되어 있다? 2원화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1번에 가니까 등기부의 편성 방법.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여기에서 늘 출제되는 게 1번이 있네. 2번. 1부동산 1등기. 그래서 별표가 하나죠. 자,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줄 한번 꺼놓고요. 그러면 등기부는 그러면 집합 건물은 전부야. 전부가 한 몸이죠. 그러면 전부는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 있어요? 네 부분.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이 한 몸이야? 네 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등기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가보죠. 자, 등기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 나와 있네요. 고유번호는 가로 열고 몇 자리? 19자리가 아니라 14자리. 14자리. 그렇죠. 14자리. 우리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그래서 19자리. 우리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가. 그러면 이번에 가니까 구분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전유 부분마다 줄 한번 쳐놓고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럼 자 봐봐요. 부동산 고유번호는 뭐에 해당돼?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무슨 건물이죠?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면 한 전체에다가 고유번호를 부여합니까? 아니죠. 어디에다 부여해? 요거 각각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죠. 그러면 뭐예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한 동 전체 표제부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어때? X.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유 부분마다 이미 다 배웠으니까 확인만 해보죠. 자, 표제부는 그러면 우리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토지 나와 있어요. 토지 하나는 뭐예요? 건물. 그러면 토지에서 논점이 뭘까요? 지목. 지목을 줄 한번 다 깔아요.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 토지 등기부에만 기록된다라는 거 조심해 놔야 되고요.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재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뭘 고르라는 거죠? 지목을 고르라는 거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자, 그러면 이제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 자, 구분 건물은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굴. 갖고 얼굴은 생략이 되어 있죠. 왜 생략이 되어 있을까요? 갖고 얼굴은 일반 등기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단 흥강편잖아요. 뭐예요?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뭐가 기록돼?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예요? 대지권 비율과 종류. 다 배운 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볼까요? 한 동 전체 표제부 상단, 뭐가 기록돼?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 딱 기억해둬야 돼요. 갖고 얼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한번 들어볼래요? 자, 한 동 전체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수없이 했어. 수만 번 했어요. 수만 번. 11월부터 애울 생각이 있으면 벌써 뭐에 애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툭툭 쳐놔야죠. 줄 쳐놔야 돼요. 그럼 지금 집합 건물은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된다. 랭킹 4위야. 랭킹 8위 안에 들이네. 집합 건물은. 아마 올해도 그러면 최소한은 이거는 알아야죠.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걸고,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뭐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가 걸고, 몇 부분? 네 부분. 이 정도는 생각이 나죠. 자, 4번에 장부의 보존 연한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1년, 5년, 10년 연구 보존 장부가 있죠. 자, 연구 보존 장부 꼭 6개 숙지해야 돼. 자,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건부, 도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은 10년 보존 장부다. 어때? X. 무슨 보존? 연구 보존 장부야. 그래서 거기 연구 보존과 관련돼서 딱 6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왕 곁들여서 배운 거 한번 봅시다.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 누가 작성해요? 등기관이. 그 정도는 생각이 나야죠. 자,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 2개 이상일 때 작성해줘. A종으로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작성해주죠. 그러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원칙 몇 개 이상? 2개.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연구보존장부 6개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5번에 무슨 등기부? 폐쇄 등기부 안 나와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장부의 관리 및 공개 여기 나와 있네. 자, 장부의 이동이 나오네. 장부의 이동 찾았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맨날 했던 거예요. 맨날 했던 거.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에 출제가 돼서 올해 출제 가능성은 희박해도 그래도 최소한은 알아야 돼요. 자, 등기부, 천재지변, 불가항력이죠. 반출, 이동할 수 있죠. 이동이라는 것은 반출이라는 의미니까 이동할 수 있죠. 법원의 명령, 등기부는 안 돼. 부속서류 되고요. 자, 등기부도 안 돼요. 요거 어때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요거 돼야 안 돼? 되죠. 요게 이제 바뀐 부분이야. 자, 이거는 27회 때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 자, 한번 봐봐요. 천재지변, 등기부, 부속서류 둘 다 반출할 수 있죠. 천재지변이 뭐예요? 불가항력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원의 명령에서 등기부는 뭐예요? 앞서 등기부는 안 돼요. 자, 부속서류는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등기부 검사에 압수할 수 없습니다.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압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2번 한번 봐봐요. 2번. 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있어요? 2번에 뭐가 나왔어요? 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압수, 검사가 압수할 수 있는 무슨 서류에 대해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두면 되고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세 사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부본 나와 있고, 등기부 부본 나와 있죠. 자, 등기부 부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기억 장치라고 이야기했고, 그 정도만 확인해 두면 되고요. 손상과 복구,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장부의 공개로 갑니다. 자, 장부의 공개와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했어. 그 옆에 위에다가 또 단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잘 읽어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열람. 이거는 뭐예요? 발급. 등기부는 뭐예요? 누구든지. 자, 등기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거는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 이해관계만 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발급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읽을 때 열람하고 발급 한번 잡아놔야 돼. 그러면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 발급이 가능해. 부석수리는 열람만 가능해. 특히 누구나 가능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만 가능하고요. 발급은 돼야 안 돼? 안 돼. 매번 기본세에도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몇 개 점검하고 가죠. 열람과 관련돼서. 특히 기타로 가봐요. 기타로 가기 전에 거기 측칸에 뭐가 있어요? 등기부. 그러면 두 번째. 신청서, 기타, 부석서류. 끝에 가니까 열람.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방법이 있어요. 방법에서 거기 읽어봐요. 학문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두 번째는 무인 발급기. 무인 발급기 줄 한번 꺼놔요. 여기 바뀐 부분이 있어서 좀 체크를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 최근에. 무인 발급기는 뭐예요? 자판기야, 자판기. 등본 자판기예요.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그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그 밑에다 이렇게 참고에 표시해서 우리가 한번 써봐요. 자,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인 발급기와 관련돼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정보 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 자,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어. 읽어봐요. 말소사항 포함해서 등기부가 있고, 읽어봐요. 현재 유효사항 포함해서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무인 발급기는 요거만 발급 신청이 가능했어요. 이것만. 지금은 현재 유효사항도 발급,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현재 유효사항까지도 발급 신청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마트에 가서 거기 발급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봐봐요. 말소사항도 발급받을 수 있고, 읽어봐요. 현재 유효사항도 할 수. 과거에는 이것만 됐거든. 뭐만? 말소사항 포함만. 지금은 둘 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야. 그러니까 요 부분 한번 체크해서 한번 봐야 돼요. 자, 출제원이 누구죠? 출제원이 등기관이야. 우리 등기법은 등기관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무인 발급기 발급사항으로서 말소사항 포함에 한한다. 어때? X. 뭐까지? 현재 유효사항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거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타에 가서 몇 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특히 2번이 중요해. 자,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서도 함께 읽어봐요.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만 거기에다 행강편잖아요. 제가 등기부를 열람 신청하면서 뭐라 그래요? 등기부만 열람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만 보여줘. 근데 저는 도면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겠다고 신청하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 갑자기 등기부만 열람한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등기관한테 삿대질하러 갑니다. 뭐라고요? 왜 매매 목록을 안 배워줘요? 그럼 등기관이 뭐래요? 당신이 매매 목록을 보겠다고 신청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매 목록도 보겠다고 신청하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요 2번 지문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이번에는 3번입니다.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의 발급 판강편잖아요. 발급에 대해서 요것도 자주 이것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라고 그랬죠? 네 부분이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갑이 A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 그럼 발급 신청은 뭐를 해야 될까요? 전체. 한동 전체. 그 다음에 요거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해당 전유 부분, 해당 가구, 해당 얼구. 그럼 뒤에 뭐예요? 해당에다 행간편 딱 꺼놔요. 그러니까 한동 전체 표제와 전부가 아니라 해당 전유 부분, 해당 가구, 해당 얼구야. 그러면 해당을 전부로 건져놓으면 꼼짝없이 다 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했다. 다만 이게 중요하죠. 과거엔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의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발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소송 계류 중 이렇게 해가지고 발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자, 전부증명서 아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읽어봐요. 말소사항 포함. 2번은 전제 소유현황. 그래서 현재 유효사항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 두 종류가 있어. 전부증명서란 현재 유효사항과 현재 말소사항 포함해서 현재 유효사항. 그러면 봐봐. 그러면 장수는 어디가 적을까요? 현재 유효사항이 적겠죠. 그러니까 나와요. 등기부 한번 떼보면 뭐예요? 요거는 말소사항 포함해서 가로로 나와. 현재 유효사항. 그러면 고개 같으면 뭘 보여줘야 돼? 현재 유효사항만 보여줘야죠. 무식하게 말소사항을 보여줘봐. 등기관이 그러면 거기 살아온 사람이 등기 이렇게 복잡해요. 등기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말소사항 포함을 한번 발급받아야 되고 고개 같아 보여줄 때는 현재 유효사항만. 그러니까 등기부만 한번 떼어보면 돼. 등기부만 한번 떼어보면 등기사항 증명서 가로를 그리고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사항 포함. 또 하나는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랑. 그럼 무인 발급기는 둘 다 가능 불가능? 가능. 다시 한번 잡아두고. 자, 일부 증명서는 세 가지 종류를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줄 쳐놔봐요. 특정인 지분.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현재, 소유, 현황. 5번에 뭐예요? 지분, 취득, 이력. 그래서 따나건 모의고사. 다음 중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여러 군데. 그러니까 일단 등기관이 들어가니까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캐치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전부 증명서 몇 종류? 두 종류, 말소사항과 현재 유효사항. 그 다음에 전부증명서, 특정인 지분. 또 하나는 현재 소유 현황. 또 하나는 지분 취득 이력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두 종류, 세 종류를 뗄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증명서 몇 종류? 종류. 일부 증명서 세 종류. 그러면 일부 증명서는 뭐가 있는데? 특정인 지분,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유효사항, 소유 현황,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그러니까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저한테 공시법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래? 재욱이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공법 시간에 배워. 자,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선언해서 한두 개 지문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뒷장을 넘겨서 제3장 등기 절차 총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